자, 오늘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입니다. 프랑스, 그 다음에 남미의 페루, 그리고 남태평양의 타히티. 이 세 곳이 주 무대가 되고요. 그 외에 잠깐 언급되는 곳은 있습니다만은 그 세 곳이 이제 주 무대입니다. 그렇게 돌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바로 이 책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라는 곳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이 페루 출신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1936년에 페루 아레키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리마에서 문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말이죠. 그리고 1959년에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루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죠. 그래서 스페인어권의 대표 작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천국은 다른 곳에라는 이 작품은 2003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노년에 쓴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플로라 트리스탕이라는 사람인데요. 페루 사람이 아버지인데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요. 흔히 여자 체게바라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41살에 죽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뒷표지에 보면 이런 앞표지에도 있네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폴 고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플로라 트리스탕과 폴 고갱이 무슨 관계냐? 플로라 트리스탕이 폴 고갱의 외할머니입니다. 이건 실제고요. 물론 이 책은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작가가 그 사람들의 삶을 소설로 쓴 거죠. 그러니까 픽션, 이 실제 있었던 일들이지만 거기에 작가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게 가미된 그런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폴 고갱과 이 플로라 트리스탕은 말이죠. 그런데 이 소설이 이제 각 장이 플로라 이야기 한 장, 폴 고갱 이야기 한 장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프랑스에서 타히티로 갔다가 또 프랑스로 갔다가 타히티로 갔다가 하다가 중간에 페루로 갔다가 또 타히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스토리인즉슨 뭐냐 하면은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페루의 굉장히 유력한 귀족이죠. 귀족인데 이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전쟁도 있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 태어나고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생아가 되는 거죠.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 아주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아주 가난하게 성장을 해서 밑바닥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막 일을 하고 하녀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여성의 권리라든가 이런 데 눈을 뜨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성운동가가 되는 거죠. 여성운동 겸 노동운동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여기에 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폴 고갱은 아시다시피 이 빈센트 반 고흐하고 아르에서 같이 뭐 공동체를 만든다는 둥 뭐 이러다가 이제 갈등을 빚고 헤어지죠. 그런 다음에 고흐는 이제 정신병을 얻고 나중에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폴 고갱이 그 고흐의 자살과 관련해서 비난을 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고갱은 이제 타이티로 가죠.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도피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 폴 고갱 자신은 어떤 그 원시적인 어떤 힘, 그 영적인 원시적인 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 문명은 이제 뭐 돈이나 이런 부르주아 이런 것들로 다 이제 그 역동적인 그러니까 자연의 힘, 원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아름다운 자연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시를 찾아가는 거죠. 원초적인 힘, 원초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라는 외할머니는 그 여성 노동자의 그 어떤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여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참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사는 나라였죠.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또는 중반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유럽은 상대적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영화도 보면 다 귀족들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책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서민들, 빈민들의 아주 처참한 생활이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라 트리스탕은 바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그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급진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르크스가 나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뭐 공상적인 사회주의, 뭐 원시 공산주의, 뭐 이런 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런 이념들이 막 이 프랑스에서 막 끓을 때 그때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여성들 남녀 평등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 노동자들의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추구를 하고 이 외손자인 폴 고갱은 예술에서 자기의 천국을 타히티에서 발견하겠다. 그래서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자기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거죠. 이것을 대략 한 5, 60년의 시차를 두고 외할머니와 외손자 그러니까 플로라와 고갱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하면서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라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프랑스를 쭉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만나서 직접 자기가 쓴 그 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급진적인 사상이다 보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뭐 우선 자기가 대상으로 하는 그 노동자들이 일단 뭐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적대적인 경우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가 또 적대적인 경우도 있고 당국이 방해를 하고 이런 이제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41살의 나이에 그렇게 그 순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이 폴 고갱은 또 그 타히티에 가기 전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방탕한 생활을 좀 했죠. 뭐 배도 타고 해군도 복무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 이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병을 얻은 걸로, 뭔지 아시겠죠? 그 화류병이죠. 이게 이제 점점 몸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타히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말하자면 그곳은 이제 유럽의 식민지인데, 그 유럽인처럼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원주민처럼 마오리족처럼 막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민 당국에 그 눈밖에 나고 막 마찰이 빚어지고 이러면서 자신은 또 그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에 담지 못할 병과 그런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삶이 두 개가 이렇게 대비돼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마지막에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는데, 뭐랄까요, 어떤 둘 다 어떤 유토피아적인, 약간 몽상적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막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추구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죠, 둘 다. 그런데 그 실패가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이는 실패라는 거죠. 뭐 분명히 실패입니다. 뭐 사실 폴 고갱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미술에서 뚜렷한 족적은 남겼지만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참 뭐 좀 비참했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플로라 트리스탕도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받지만, 또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직공으로 일하면서 사장인가요? 이라는 참 속물한테 그야말로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어떤 부부관계 이런 데서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거기서 도망 나와서 그런 노예 같은 부부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와서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자식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이 폴 고갱이라는 대화가 또 나온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여기 책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우리의, 당신의 천국은 어디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서 뒷표지가 되어 있어요. 아주 뒷표지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라는 사람의 그 사상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또 폴 고갱의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이 책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족적을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쭉 풀어냄으로써 어떤 인간 본연의 희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토피아를 좇는 열정, 이런 것들이 참 뜨겁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이럴 때에 프랑스라는 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 선진국이라는 그 프랑스에 서민 빈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큰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타히티에 이미 유럽 식민지로 원시 문화가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좀 자유분방한 삶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 폴 고갱의 예술혼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덤으로 말이죠. 이 플로라 트리스탕이 자기 가문, 그러니까 자기는 정식 결혼해서 그 가문의 일원으로, 법적인 일원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그걸 찾아가서 그 재산을 좀 받아서 자기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데 그래서 그 페루의 그때 당시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이 작가의 그 대단한 그 이야기꾼적인 스토리텔링의 그 대가로서의 그 아주 멋진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서 책이 제법 두껍습니다. 560페이지, 본문이 56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게 술술술술 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페루 출신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천국은 다른 곳에 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